초기에 많이 나와요. 한 5월달까지 많이 나오죠. 제2장의 자부동산 경기변동인데, 118쪽이에요. 그래서, 경기변동 쪽이 이제 수요 공급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한 개 정도는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자, 경기변동의 의의다 그랬는데, 118쪽입니다. 경제 현상은 정지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호황과 불황을 규칙 또는 불규칙적으로 파도와 같이 변동하면서 반복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늘 변화하더라. 그런 걸 우리가 경기변동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경기가 변한다라는 건 어떻게 변한다는 거냐? 자, 영어로 한번 보시자 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죠. 그 밑에 이제 그래프처럼 경기변동이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더라. 그럴 때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우리가 정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경기가 가장 나쁠 때를 저점이다 또는 바닥이다, 뭐 계곡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여기도 이제 정점이다, 정점. 그럴 때 경기가 꾸준히 좋아지는 단계를 뭐라 그러느냐, 흔히 호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점을 찍고 물러날 때를 뭐라 그래요? 불황이에요, 후퇴예요? 그렇죠.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물러나는 거 후퇴고요. 경기가 바닥을 향해 가는 걸 우리가 불황. 부동산 경기에서는 하향시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 찍고 살아난다 그러면 죽었다 되살아나는 거니까 회복이라 하고, 다시 경기가 정점을 향해 간다 그러면 호황이다. 부동산 경기에서는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럴 때, 자, 이제 이 보통 경기가 이렇게 우리가 4개 국면으로 나눠서 보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그래서 미첼의 사분법이라고도 하는데, 누가 만들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4개 용어가 중요하겠어요. 그럴 때 이쪽 정점에서 다음 정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한 바퀴 완벽하게 돌았다 그래서 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주기. 이렇게 경기가 순환하면서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진동하는 폭 있죠, 폭. 이걸 진동폭 줄여서 진폭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는 경기를 2개 국면으로 나눠버리기도 해요. 2개. 하니까 정점, 저점까지를 하나로 보고, 저점에서 다음 정점까지를 또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질 때를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이제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경기가 바닥에서 점점점 좋아질 때를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달랑 2개로 표현하기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수축 또는 확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빠질 때 좋아질 때를 2개로 나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호황이다 불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4개 국면인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호황하고 불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시험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생각은 해보고 가야죠. 호황이 뭐예요? 호황이? 경기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국면이죠. 그래서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뭐 돈도 잘 벌리고 뭐 흥청망청 쓸 수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죠? 불황은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부라는 거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면 너무 또 참 허탈하잖아요. 내용이 없고. 그럼 도대체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 이야기인데, 호황이라는 거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때를 보통 호황이라고 합니다. 불황은 뭐냐 그러면 반대로 설비 투자가 감소할 때를 이제 보통 불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설비 투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투자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고용이 증가하겠죠. 고용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면은 돈 많아지니까 소비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러면 기업들은,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기업들은 물건 많이 팔아먹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벌은 돈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할까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선순환 국면이다. 이제 선할 선자를 씁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경기가 뺑뺑 잘 돌아간다. 그래서 뉴스에서 선순환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좋겠네 그 이야기고. 그런데 아니 뭐 한번 좋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경기가 좋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나빠지냐 그 이야기예요. 이거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걸 발견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1910년대에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대공황 때. 그러니까 고작해야 우리가 뭐 100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기변동론이. 그런 이야기죠. 왜 나빠지느냐. 처음에 학자들은 다 좋을 줄 알았어요. 끝까지 좋은 줄 알았어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순환하다 보면 투자가 계속 늘겠죠. 투자가. 한 바퀴 돌면은 투자가 2배 늘고 또 3배 늘고 4배 늘고 늘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과잉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과잉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과잉 재고를 양산하죠.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럼 이제 물건을 팔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야 되면 물건을 계속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좀 투자를 줄여야 될까요? 그래서 1910년대 대공황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에는 이제 세계전쟁 이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막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비를 못해. 주체를 못하니까 막 우유 같은 거는 생산량이 넘친 거 바다에다 버려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는 분유로 만들어가지고 6.25 때 우리나라에 왔고, 분유는 썩지는 않으니까. 아세요? 그 분유가 오래되면 딱딱해가지고 이빨로 씹지도 못하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에다 살짝 삶아야 돼요, 먹으려면. 그게 6.25 때 이제 우리나라의 배급 식량으로 왔어요. 그래도 건강 영양분은 제공이 되니까. 그런 단백질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맨 죽도 못 먹을 때인데 애들 먹였죠 그걸로. 요즘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줄이는 거고,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조조정이라 그래요. 이걸 고용이 감소하고 당연히 소득이 감소해가지고 소비가 줄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뭐 물건 팔아먹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투자를 더 늘릴까요? 또 줄일까요? 줄이겠죠. 그래서 이제 긴 터널을 들어갔다가 더 이상 이제 뭐 재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물건 또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설비가 줄어들면 다시 투자를 늘리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라는 항상 호황만 진행할 수 있다고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달이라는 게 찼다 기울었다 찼다 기울었다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로 찼다가 기울었다가 찼다가 기울었다가 이렇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기라는 거는 변동한다. 다른 말로 이걸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순환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경기라는 게 아까 우리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일정한 기간이 있다 그랬죠, 주기가. 이 주기가 얼마일까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느냐.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년이라면, 즉 주기가 20년이라면, 아까 우리가 4개 국면으로 나누어서 보통 연구한다 그랬으니까 4로 나누면 한 개의 국면을 움직이는데 몇 년 걸린단 말이냐? 5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점, 그야말로 미칠 정도로 힘들 때이다. 그럴 때는 몇 년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5년만 견디면은 뭐 살만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심지어는 5년도 아니고 아주 극히 나쁠 때 대략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그럭저럭 살아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기라는 걸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희망이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주기를 연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는 어디서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느냐? 일반 경기에서부터 연기가 시작됐다. 일반 경기 그러면 이제 일반재와 즉 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다 그 이야기예요. 즉 부동산 경기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 경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짧게 단기로 봤던 사람이 키친이라는 사람인데, 키친이라는 사람은 대략 경기가 한 바퀴 순환하는데 한 40개월 걸린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한 년으로는 3, 4년 정도 걸린다라고 봤다. 그다음에 주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중기파동이라고 그러죠. 주글레가 아니고 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대략 한 10년 봐요. 우리 책에서 이제 8에서 12년 정도로 돼 있는데, 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어쩌다 있고, 보통 대부분 10년이라 써요, 그냥.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10년 정도로 봤다. 한 바퀴 움직이는데. 자, 그런가 하면, 쿠츠네츠라는 사람도 있는데, 쿠츠네츠는 한 바퀴 움직이는데 대략 20년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티에프라는 사람도 있어요. 갈수록 이름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콘트라티에프. 이 사람은 50에서 60년 정도의 경기가 한 번씩 순환한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최장기, 이걸 뭐 단기, 중기, 장기, 최장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기간이 다르냐 그 이야기죠. 큰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큰 의미 없어요.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연구했냐라면 이제 재고 조정이 얼마 만에 되느냐. 재고는 비교적 빠르게 조정이 돼요. 그래서 한 3, 4년에 한 번씩 되고 이 사람은 뭘로 받느냐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 아까 제가 기업의 설비 투자가 경기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지금 주글라의 견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글라 파동이 가장 일반적으로 관측되는데 가장 잘 보인다, 주순환. 가장 잘 보이는데 설비 투자의 증가와 감소를 봤기 때문에 10년 걸린다. 여기는 이제 인구 변동으로 봤고, 인구학자에서. 여기는 이제 새로운 기술, 신기술 또는 새로운 소재, 신소재가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봤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을 때 이제 진보사관 프로그레시브라는 거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주로 관찰되는 건 주글라 파동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예. 그럼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센이라는 학자가 건축순환이라는 걸로 관찰을 했는데, 건축순환. 이 건축순환이라는 거는 부동산 건축이 왕성해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왕성할 때까지죠.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느냐? 한 17, 8년 가까이 걸리더라. 부동산은 내구성이 강하니까 이 정도는 사용하고 때려 부시고 다시 짓고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걸리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일반 경기는 대표 선수가 주글라 파동이라 그랬고, 자, 부동산은 여기 건축순환밖에 없죠. 이 둘을 비교한다면 주기가 어느 쪽이 더 길어요? 일반 경기의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이 주기가 2배 정도 길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네. 그러니까 주기라는 건 미래 예측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했던 것이다. 아마 그 정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방해할게요. 일방적인 경기 순환은 아까 이제 여러분 의는 봤으니까요. 자, 가로 2번에 가시면 일방경기 경기순환 국면 그랬죠. 그래서 경기순환 국면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하나 호황이다, 후퇴다, 불황이다, 회복 4개 국면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이다. 그래서 그 그림 보면 이제 이야기가 다 돼 있고, 옆쪽에 보시면 경기순환 관련 용어를 해가지고 뭐 정점, 저점, 진폭, 주기 다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참고에 가니까 일반적 경기 변동 유형 그래가지고 단기 파동 그래서 키치는 한 3, 40개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기 파동 그래가지고 주글라 파동이죠. 대략 8에서 12년. 저는 이제 10년이라고 이야기했고, 주로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과 관련이다. 뭐 그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일반 경기 변동의 대표적 파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메이저 사이클 주순환 국면이다. 가장 주된 순환이다.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중장기에서 이제 쿠츠네츠는 20년, 한센은 17, 18년. 그다음에 이제 콘트라티에프의 장기는 이제 50에서 60년 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자,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지금은 일반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용어를 제 2절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인데 여러분 그 가로 2번을 보면 부동산 경기는 크게 협의 부동산 경기와 광역 부동산 경기로 나누어진다. 협의 부동산 경기란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하고, 광역 부동산 경기란 공업 상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최광역 부동산 개념은 광역 부동산 경기의 토지 경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라고 하면 주택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뭔 말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상당히 압축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 설명드려 보면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죠. 부동산 경기죠. 일반 경기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뭐냐? 그러면 건축 경기다. 건축 경기. 건축 경기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건 실제로 건축이 많으면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건축을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경기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철저하게 실물 경기다 그 이야기 지금. 그럴 때 첫 번째 협의의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방금 보셨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다. 그러면 광의 조금 넓게 보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요거는 이 협의의 부동산 경기에다가 더하기 상가 또는 공장의 건축 경기까지를 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까지니까 더 넓어진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광의인데 최광의는 뭐 아주 넓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광의 부동산 경기 더하기 앞쪽 더하기 토지 경기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최광의는 건축 경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까지예요. 이건 넘네 이거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주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다. 이제 그 이야기에 지금 거기 써져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어보셔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괄호 2번 아까 읽어보셨으니까요. 이제 괄호 3번은 아직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 옆 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특징이라는 거는 제가 11, 12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저번 주에 그 총론 쪽을 꼭 동영상을 좀 들어보고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우리 들어보셨어요? 워낙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제 들어보시면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들어보고 오시는 게 맞아요. 이번에 이제 구정이 좀 껴있는 주라 애매한데 달이 이렇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 항상 우리가 이제 특징 그러면은 특징이나 특성은 독특한 징후, 독특한 성질 그런 건데 독특하다는 건 뭐냐 하면 남들과 다른 점이다, 차이점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항상 누구랑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그랬느냐? 부동산과 부동산을 비교할 때요, 동산과 비교할 때요, 동산. 그러니까 이제 동산이 움직인다면 부동산은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성이라고 그랬고, 동산은 원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토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걸 부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동산은 쓰면 닳아져 없어지죠, 소모. 그런데 땅이라는 건 영원히 써도 안 닳아지더라, 영속성이라 그랬죠. 이런 특성들을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동산 경기하고 동산 경기, 즉 일반 경기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주로. 그래서 여기는 누구랑 비교한단 말이냐? 그렇죠. 일반 경기와 비교한다 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이해를 정확하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일반 경기라는 이야기를 항상 안 한다 하더라도 어쩌다 하고 어쩌다 안 할 수도 있죠. 맨날 똑같은 거 쓰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그 주기가 약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반 경기는 아까 주글라 파동이 대략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아까 이제 그 한선의 건축 순환이 17, 18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 2배 아니냐. 주기가 길어요, 그죠? 분명히 지금 일반 경기하고의 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다. 이야기는 이제 진동하는 폭이 크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정점은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굳이 그 그림 안 그려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정점에 비해서는 N은 정점이 낮다고요, 높다고요? 높고, 저점은 거꾸로 낮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저점은 높고 정점은 낮다 그러면 이제 아주 골 때리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하신 거죠? 그럼 거꾸로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을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틀린 질문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타성 기간이 길다 그랬죠. 그래서 이 타성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책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을 타성 현상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하는데, 모든 책이 다 똑같이 설명해요. 그런데 읽어봐도 몰라 뭔 말인지.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11월 달에 타성에 젖었다라는 게 뭐라 그랬죠? 타성에 젖었다가 세상 변화에 민감하고 똑똑한 대응이라 그랬어요. 좀 둔한 대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은 거는 나쁜 거, 느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광등 뭐 이야기하면은 바로 웃는다고요. 2초 정도 시차를 두고 웃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바로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다가 한참 뒤에 지 혼자 웃어. 우리는 다 끝났는데. 그게 좀 느린 거죠. 이해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타성에 젖은 게. 그러니까 세상 변화에 이제 판단을 제대로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느리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걸 후순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 뭔 말이냐. 순환 국면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주식 경기는요, 일반 경기랑 비교한다면, 항상 일반이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순환의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타성기간이 길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뭔 말이냐? 별거 없어요, 이런 건. 근데 여기가 2017, 여기가 2018, 이게 2019, 뭐 이렇게 보자. 그래서 이때 일반 경기가 2018년 초에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제 뭐 이때 막 기업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 것이고, 주가가 막 올라갈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언제 주식을 살라 그럴까요? 올라간 다음에 살까요? 그 전에 살까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잖아요, 먼저. 그래서 얘는 선순환의 성격이 강하다, 주식은. 그러면 부동산의 후순환이라는 이야기는 일반 경기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뒤처진단 말이에요. 뒤처진다 그렇죠. 일반 경기가 좋아지고 한참 있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경기를 부문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랑 비교하면, 다시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일반 경기랑 비교하면 역순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상공장 같은 경우는 이 동시 순환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 이 그래프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도 11, 12월 달에도 뭐 잘 이해들 하셨지만, 요 하얀 색깔을 일반 경기라고 보죠, 뭐. 그래서 2017, 18, 19, 뭐 20, 21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볼게요. 그럴 때 주거용 부동산의 역순환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역순환. 거꾸로 간다, 거꾸로. 주거용은.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좋을 때는 나쁘고, 일반 경기 나쁠 때는 거꾸로 좋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러면 이유가 어려워요. 이유가 신용의 유용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뭔 말일까 이게? 뭐 듣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신용의 유용성이 뭔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론의 어려움이에요. 뭐 들어봤던 것 같아. 모르는 건 아니야. 막 들어봤어. 근데 제대로 몰라. 제대로 몰라서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여러분이 생판 처음 듣는 게 많으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건 용어일 뿐이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건대에서 뭐 건축물 분양하는 법률이라든가 주택법이나 주택공급하는 규칙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상담사들 그러지만 그거는 용어일 뿐이고, 내가 볼 때는 저도 뭐 고시 공부를 해봐서 그런지 법을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어떤 법이든 몇 번 읽어보면 대충 자료 만들 수 있어요. 선정할 수 있고, 뭐 법이 짧은 것들은 돼. 민법처럼 긴 거는 그건 어렵고, 그건 논리가 너무 길어. 민법은 모든 법의 어머니거든요. 그거는 논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행정법 자잘한 것들은 작아요. 안 본 지가 오래되지만 농지법 한 3번 읽어보면 대충 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농지법 뭐 몇 개 안 되잖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안 봐서 잘 모르는 겁니다. 요즘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옛날에 뭐 국유지산법, 농지법 뭐 이미 다 봤는데, 산지걸 봤는데 지금 안 본 지가 오래돼서 한 20년 됐어요. 조문수가 100개 안 되는 것들은 논리가 없다, 그 이야기, 제 이야기는. 100조문 안 되는 거는. 어쨌든 왜 거꾸로 간다 그러느냐 그러면은, 방금 제가 신용의 유용성 때문이다 그랬죠. 신용의 유용성 때문이다. 뭔 말이냐? 앞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아파트 담보대출만 있어요? 신용대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을 잘 써먹는다 그 이야기는 돈 빌리기 쉽다 이야기예요. 신용의 유용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돈 빌리기가 편하고, 이게 낮다는 이야기는 돈 빌리기가 쉽다고요? 어려워진다고요? 어렵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신용대출이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은 대부분 기업에만 대출을 해요. 기업 대출. 왜냐? 당연한 이야기예요. 일반인들은 1억씩 빌려가는데 1조를 대출하려면 10,000명을 상대해야 돼요. 목도 아파 죽겠어. 근데 기업은 한 번 빌리면 10조를 빌려가. 10만 명어치를 빌려가요. 삼성 빌렸다면 몇십 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자도 잘 내고 애들은. 근데 일반인들은 이자도 잘 떼먹어요. 시약금 관리하면 힘들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 경기 좋을 때는 얘네가 돈 빌려다 애들한테 주고 이쪽은 잘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의 유용성이 낮아서 그런 거 이때는. 근데 거꾸로 이때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빌려. 그러니까 이거라도 주자, 이거라도. 죽어요. 그래서 신용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거 이때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는 제가 이유 이야기 안 했죠. 이유 이야기 안 하고 대충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슬그머니 거꾸로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유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 벌써 좀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가공장은 어떻게 되느냐? 상가공장은 일반 경기랑 동시순환이다. 그건 뭔 말이냐? 상가나 공장은 장사를 하는 게 목적이죠. 장사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경기 나쁠 때요, 좋을 때요? 그러니까 좋을 때 빨리빨리 이거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 제가 지어야 된다 그랬느냐? 아까 부동산 경기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언제 많이 지을 거냐? 이때가 아니고 이때다 그 이야기고, 상가는 언제 많이 지을 거냐? 이때다 그 이야기. 이때 일반 경기 좋을 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건축 경기라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지금. 그러니까 장사하려니까 이거 좋을 때 건축해야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주거용과 상가 공업용을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평균.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이제 가중평균이라 그러는데, 가중평균이다. 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가중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가중평균이건 뭐건 간에 평균은 평균이죠. 네? 그러니까 평균만 잘 알면 돼, 일단. 가중치라는 거는 아직은 조금 까다로우니까 그냥 투자 이론이 잘 될 때 하기로 하고.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주거용은 언제 호경기 기준으로 언제 호경기 진입하는 거예요? 18년이요, 19년이요? 요게 18이고 얘가 19예요. 19년. 좋아요. 상가나 공장은 언제 호경기에 진입하는 거예요? 17. 이때 진입 시작하는 거. 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평균은 어디? 평균은 맨 가쪽이에요, 중간이에요? 뭐 점수도 평균 내면 딱 중간 떨어지잖아요, 중간. 네? 중간. 그래서 중간에 호경기 진입한다 이야기죠. 전체 부동산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렇게 그려질 것이다. 요렇게. 그래서 전체
부동산 경기는 파란 색깔이다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전체 부동산 경기는 하얀 색깔 일반 경기가 17년에 좋아지면 같이 좋아진다고요, 1년 후에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후순환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이걸 평균 낸다 이렇게 평균. 평균인데 그냥 평균이요, 가중치가 있는 평균이요? 가중치가 있는. 그래서 가중치는 나중에 투자이론 계산해보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가서 하자고요. 그래서 이 정도. 어려운데 잘 이해하셨어요. 역시 빨라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자, 부동산 경기는요, 회복 국면은 대단히 느려요. 느리고, 후퇴 국면은 빠르다. 요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빠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경사 비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뭔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파란 색깔 부동산 경기를 그릴 때는 모양이 썩 예쁘진 않습니다만은 보니까, 가능하면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실제 부동산 경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는 뭐냐, 대체. 뭔 말이냐.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정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저점이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가는 게 주기죠? 전체 주기. 뭐 정점에서 정점에서 저점에서 같은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전체 주기는 요 정도인데, 회복되는 기간이, 즉, 경기가 바닥에서 점점 좋아지는 기간은 전체 주기의 이만큼을 차지하고, 후퇴하는 국면은 굉장히 길다고요, 짧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이쪽이 왼쪽이고요. 그래서 우측이 훨씬 경사져요. 그래서 이걸 우경사, 좌우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경사 비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르다.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다, 그런 이야기다. 자, 거기, 자, 121쪽에, 자,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이다 그랬는데, 자, 하루 1번 보시면, 자, 부동산 경기 순환은 일반 경기 순환과 상반 관계가 있긴 하지만, 경기 순환 국면이 뚜렷하거나 일정하지는 않다 그랬죠. 자, 2번. 자, 부동산 경기는 타성 현상을 전제로 일반 경기와 병행, 역행, 후행, 선행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는 경기 변동 요인이 민감하게 작용 못하기 때문에 진폭이 커서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타난다. 진폭이 크다. 타성현상이 있다. 이런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4번, 일반 경기 순환 주기는 일반적으로 대략 10년을 주기로 하고, 자,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는 2배 정도인 17, 18년 정도를 주기로 한다. 그랬고, 5번, 부동산 경기는 타성현상으로 회복은 길고, 후퇴는 짧아.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경사 비대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26쪽 한번 가보죠. 126쪽에 가시면 큰 5번에, 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시차 관계에 대해서 이제 따로 정리가 좀 돼 있죠. 가로 3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 시차를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경기는 전순환적이고 부동산 시장 경기는 후순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가로 4번에 주거용이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제의 경기와 반대되는 역순환적 현상을 보여주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5번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 그랬죠. 동그라미 3번 보시니까 상업용과 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제 순환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돼 있나요? 일치한다. 그 뒤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거용하고는 반대가 된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요. 지금 얘는 다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이거 다? 좋아요. 그러니까 상공업은 일반경기랑 똑같다 그 이야기죠. 주거용은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이죠. 그러면 이 빨간색 상공업, 다시 말해 하얀 색깔하고 주거용은 어떤 관계냐 그 이야기죠. 둘은
순환이다. 왜? 애가 일반하고 같으니까. 이해하신 거죠? 이렇게 엮은 게 또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맨날 일반 경제하고만 비교하다가 얘네끼리 비교할 때도 있다. 그러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120쪽이죠. 그럼 120쪽에 보면은 괄호 3번. 자,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별에도 순환적 변동을 위시한 계절적, 무작위적 변동이 있다 그랬는데 됐고 이제 놔두시고 일단. 자, 일반 경제 경기 순환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변동도 지역별, 부문별 경기 변동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이제 그거 좀 이야기 드리려고요. 그거. 가중평균이라는 거를 가끔 써먹는다 그 이야기 시험에서.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이 부문별 경기들을 가중평균한 것이다. 부문별 경기를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121쪽에 큰 3번에 부동산 경기 측정지표를 했는데 여러분이 측정지표라는 거는 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경기 측정지표이다. 이 경기 측정이라는 게 뭐겠냐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학자들처럼 뭐 학문적으로 경기를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뭐 중개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지표를 보면 경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뭐 경기가 좀 좋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집니다. 무조건 저만 믿으세요. 이제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런다고요. 뭐 지표를 덜 먹인다고요. 지표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써먹으시면 요즘 손님들이 약간 좀 고급져요. 만나보시면 요즘 사람들은 안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시면 그러잖아요. 요즘 가시면은 중개업소든 어디든 가면 그냥 뭐 달라는 대로 돈 주고 그냥 쑥스러운 듯 나오는 거예요. 따질 거 다 따지고 돈 주는 거예요. 요즘은 다 따져보죠. 뭐 품질이 어때요? 뭐. 아니 뭐 이거는 포장지가 이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친환경적이질 않네. 뭐 이러면서 이 회사 문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소비자가 회사까지 걱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비싼 건데 그냥 사겠어요. 아니 뭐 1,000원짜리 사는데도 그러고 있는데 막 몇 억짜리를 사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엄청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걸로 이빨을 갈아놔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경기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우리가 중심지표라고 해요. 중심지표.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이제 수요 공급 지표가 있는데 수요 관련되는 지표가 있고 공급과 관련되는 지표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급과 관련되는 지표를 우리가 건축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요와 관련되는 지표를 거래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조지표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격 변동이에요. 가격 변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기타 지표인데 기타 지표는 말 그대로 기타입니다. 뭐 잡다한 것들 많아요. 근데 미분양 재고는 늘고 있냐 줄고 있냐 뭐 공실이나 공가의 수준은 어떠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하게 전세라는 게 있죠. 전세가 또는 임대료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택지 분양 실적은 어떠하냐. 택지의 분양 실적. 그다음에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융의 상태. 돈을 많이 빌려주냐, 뭐 안 빌려주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이 그 경기를 측정할 때 이제 써먹는다 그 이야기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질문 드려보면 많이 이해하는데 어떤 동네 가봤더니 막 굉장히 주택을 많이 지어요. 100% 팔렸습니다. 경기 나쁜 거이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네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잘 안 팔려요. 짓고는 있는데 경기가 계속 좋은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 그러다가 안 팔리니까 아무도 안 지어 이제. 그럼 경기가 좋은 거예요. 건축이 없으니까 불경기예요. 불경기지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급매물부터 조금씩 팔려요.
싼 거부터. 예, 아직 적극적으로 건축은 안 하는데. 그럼 경기가 계속 죽은 거예요.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라는 것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별거 아니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수요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래량. 공급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건축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럴 때 건축량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공법 공부하시니까 뭐 이 정도는 금방 아시죠? 건축하려면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으면은 바로 짓는 게 아니고 착공신고하고 짓는 겁니다. 착공신고 1년 안에 해야 돼요. 완공되면은 내 거니까 뭐 그냥 막 들어가 살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안전도. 그러니까 준공검사 필증이 안 나오면 보전 등기가 안 돼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사는 건 불가능해요. 살면 안 돼 사실은. 뭐 통상적으로 뭐 들어가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이 허량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걸 선행지표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동행지표, 이걸 후행지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표의 성격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선행과 후행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건축 허가가 많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건축을 많이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래 경기는 미리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훨씬 먼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이에요, 선행 지표예요? 선행. 예상이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다 끝난 다음에 나중 이야기 하는 거니까 후행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는 거는 주로 뭘 이야기한다 그랬느냐? 아까 주택 거래량이다. 주택 거래량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택지의 분양 실적을 거래량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라는 거는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냐라는 것도 뭐 따지긴 한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는 호경기가 많다 그랬죠. 또는 호경기일 때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가격이 상승하면 반드시 호경기다 라고 이야기하면 옳은 거라고요? 틀린 거라고요? 틀린 거다. 왜냐?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불경기일 때도 있고 또 가격은 하락했다 하더라도 호경기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는 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제가 예를 몇 개 들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 치자. 투기. 그러니까 투기가 땅 투기가 발생하면은 땅값 집가는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그러면 부동산 전체 가격은 하락이요 상승이요? 그런데 문제는 땅값이 올라가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요. 땅값 비싸가지고 뭔 돈이 되겠어요? 싸게 사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건축을 많이 할까요? 안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 봤자 건축 안 하면 이건 불경기예요. 왜요? 아까 부동산 경기는 뭐라 그랬길래? 언제 제가 가격 변동이라 그런 적 없어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음을 건축으로 봐야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낸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뭐 이건 질문으로 대체할게요. 자, 미분양 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럼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징후예요? 그렇죠. 공시료 공가가 줄어들고 있자.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 전세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간다. 거래가 많다는 이야기죠? 좋아지는 거고. 택지가 잘 팔린다. 앞으로 집 많이 지을 거란 이야기죠? 좋아지는 거고. 지금처럼 돈 안 빌려준다. 요즘 뭐 투기적이나 청약조정지역은 돈 안 빌려주잖아요, 지금.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돈을 못 빌리니까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좀 진정이 되겠어요? 투기를 잡으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를 진정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럴 때, 자, 부동산 경기는 워낙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지표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21쪽인데, 자,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를 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 시장인가를 측정하는, 자,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가
어떤 것인가는 명확히 선정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외 택지나 임대료, 공가 등등을 참고한다 그랬죠. 자, 부동산 경기 증시 어떤 특정 단순 지표에 의존하면 경기순환 분석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등 분석이 잘못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 부동산 경기 측정은 한 가지만 본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방금 그 이야기한 거죠. 자, 넘어가셔서 건축량이죠. 그래서 공급치인데 건축량 중 허가량이나 착공량은 경기증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건축량은 신축, 증축, 허가 면적 가지고 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허가량이나 착공량은 부동산 경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허가량이나 착공량에 관한 지표를 다른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건 쉬워요. 구하는 게. 왜냐하면은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남양주 시청에 가가지고 몇 개나 허가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통계가 있어요. 명확한 자료가 있다. 그래서 쉽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나 물어본다고 알려주진 않겠지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기자들이나 뭐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나 학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거래량 그랬죠. 부동산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에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량의 측정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 또는 취득세 납부 실적 같은 걸로 파악할 수 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동산 가격 변동이죠.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하락으로 경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2번. 그러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경기 변동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즉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이제 공가나 임료 또는 가로 5번에 택지 분양 또는 가로 6번에 주택 금융 상태 같은 것들을 기타 참고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박스 보니까 핵심 정리에 부동산 경기를 협의 광의 최광의 아까 이거 설명했고요. 밑에 보니까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를 해가지고 주 지표가 그 중심 지표예요. 제가 써놓은 중심. 그 다음에 보조 지표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란 이야기겠죠. 그래서 주지표, 중심 지표에는 공급 지표하고 수요 지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선행, 동행, 후행 지표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죠. 건축 허가량은 선행, 착공량은 동행, 완공량은 후행. 일단 이 정도를 이해해 두시면 뭐 충분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셨다가 경기순환 국면별 특징 볼게요. 잠깐 쉬었다 뵐게요.